애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애기. 예. 사랑의 덩어리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애기를 갖다 이렇게 한글로 풀었을 때 사랑의 기운. 그만큼 순진무구하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근데 그것이 아이가 생김 커가면서 그 처음에 자기가 반응이 그래서 울음이죠. 그 울음은 본인의 그 아이가 울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었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욕구를 갖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엄마겠죠.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한테 적절한 어떤 반응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이 최초의 어떤 자기 욕구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 자체가. 그러면서 그 아이의 욕구는 계속 이제 본인이 울음을 통해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외부 세계와의 어떤 최초의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때 그것을 적절하게 그것을 해결을 해주면 아이의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제 자기 욕구를 갖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분명한 것은 아이가 외부 세계와의 그로 접촉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그런 벽이 생기게 돼. 그 벽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포나 아니면 또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데 그것이 그 벽 자체가 자아의식에 싹 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아의식을 뭐 그 아이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물에서 피려는 뭐 구명조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 자아의식이 싹 터야만 내가 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살아가는 수단이 되니까 그러면 아기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때 아이는 그것을 갖다 최대한으로 자아의식을 계속 활용할 테고 커가면서 계속 그래서 자기가 엄마로부터의 그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한 그 부분에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유형이 그 커가는 과정 속에서 고착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계속 성장해 가겠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지나고 2살, 3살 가면서도 계속 살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그래서 그 각 유형이 그 본질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각 유형별로. 그러면서 성격은 형성돼 가고 그래서 대개 근데 그것이 커가면서 과정이 강점보다는 약점 쪽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갖다 커버를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약점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애니어홈에서는 포로라는 말도 쓰는데 내가 그거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 내 포로가 돼서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은 그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포로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할 장중심에서는 8번형 같은 경우는 어떤 통제, 힘, 그것이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 포로에 사로잡힐 수 있고 9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그 평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누구하고 다툼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계속 내가 그냥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평화가 안 된 반대로의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것이 굉장히 왜 누구하고 다투면 싫으니까 그런 포로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인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의 성격이 지금 보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장형, 예, 본능을 본능적인 부분 이런 그 중심들이 그래도 꽤 서너 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 중심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장령은 힘이 있고 어떤 그 본능적 본능과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슴형 같으면 관계 중심적으로 가는데 아니면 머리 중 사고형은 머리 중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만 이분들은 주로 자기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통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그래서 8번형 같은 경우 8번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고 열정적이고 대담하고 용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좋을 때 얘기해요. 분노를 조절하고 타인을 잘 배려할 줄도 알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가 포로가 됐을 때 내가 그 약점이 아니면 내가 그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너무 과도한 욕망으로 흘러서 독재자가 된다든지 파괴적인 성향까지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 자기 그 경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폭발을 해서 분노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도발적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힘에 의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는데 자기 신념에 차고 단호할 땐 단호하고 그러니까 강하면서 부드러운 사람 멋지잖아요. 주변을 잘 자기랑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도와주죠. 그리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8번형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의 경계를 관철시키는 강한 모습들을 항상 보게 돼요. 8번형은 그런데 이제 9번형도 이제 같은 이제 장형 유형인데 9번형 같은 경우는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고 평화주의자죠. 중재자,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 남하고 싸우는 걸 절대로 참 싫어해요. 그냥 웬만하면 피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관하는 습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힘을 안 쓰거든 그쪽으로 잘. 그래서 공평한 중재자이며 온유하고 관대하고 이렇게 자기 본인들의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특성상 형은 자기 망각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 가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유차를 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이고 억압적으로 가고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부족해지고 무관심, 옹고집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죠. 왜? 갈등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9번 유형 같은 경우는 8번, 그러니까 이쪽 8번이나 1번하고 또 달라요. 9번은 정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 사고형 머리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이쪽 가슴 중심도 아니고, 아주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할 때는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직접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탁월한 중재자예요. 마음도 넓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9번 유형은 어떤 부분에서 참 괜찮은, 이 저희 그 아들도 그 9번 유형인데, 처음에 참 제가 저랑 굉장히 많이 그 부딪혔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혀 다르고 저랑 많이 참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녀석이 무슨 스트레스 뭔가 좀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들어가 잠을 자더라고요. 걔 같은 경우는. 그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승질이 났는데 오히려 가서 잠을 자요. 저녁에 왜 잠을 자지? 가끔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더 어떻게 할 텐데 걔는 오히려 잠을 자더라고요. 그렇게 회피를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얘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참 나중에 어, 어느 순간에 왔을 땐 제가 참 아이한테도 내가 오히려 참 사과하고 눈물로서 살아가지고 부둥켜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격을 갖다 내가 다른 우리 가족들 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다 보면 정말 모를 때가 있거든요. 왜?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로 가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서로 내가 모를 때, 내가 참 힘들 때, 이럴 때 그때의 반응,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성격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해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단지 그냥 다름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저렇게 다르구나. 그 정도만 인정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관계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그냥 구나라고, 아하 저렇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관계에서 크게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 정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다름만 알고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뭐 고치려고 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절대 고쳐질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러면 아예, 아니면 가족 간에도 그 행동이, 반응이 조금씩 바뀌지 않나,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요. 9번형이 그렇고요. 지금 1번형 같은 경우는 참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세상, 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강한 의욕과 포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개혁하고 싶은 이런 분들 중에 1번 유형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도 의미 있고 아름답다. 그것도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왜 너무 개혁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오류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번 유형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그 본인들이 그 분노에 그런 기본적인 감정 속에 그 분노가 있는데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소극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 규칙에서 어긋날 때는 스스로가 그걸 못 참죠. 그래서 이 특히 일본 유형들은 자기 속에 이 비판자가 따로 있어요. 그 스스로를 계속 비판해요. 스스로를 계속 자기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를 자꾸 갈고 쉽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근데 이제 8번이, 이제 1번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그것이 이제 침착해지고 창조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가치 지향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아주 깔끔하죠. 마무리가 잘 돼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말, 아, 일 잘한다. 아, 정말 아주 뭐, 두 손이 안 가죠, 두 손. 이런 분들이, 1번 유형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런 1번 유형 같은 경우,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1번 유형들은, 그렇지만은 본인들의 그런 이 세상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불완전한 상태를 계속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뭐 하다못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 거의 없죠. 그렇게 가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분노에 끌어요. 뭐 하나 예를 든다면 뭐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항상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본형들은 좀 더 침착해지고 네, 우리가 하는 서로 호흡 알아차리고 화가 났을 때도 좀 가라앉히고 한 템포 죽이고 이러한 생활 태도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 이제 그 우리가 그냥 크게 그 성격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크게는 없겠다고 유형을 모르시는 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본능 중심, 본능 그게 이제 장중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가슴 또 하나가 사고 중심 이 세 가지 유형의 힘의 원천이 애시당초 달라요. 힘을 쓰는 자체가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 이제 세 개를 다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거의 두 개는 좀 거의 안 쓰고 자기 본인이 해당하는 중심을 주로 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형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지금 장중심에서는 특히 만약에 8번, 7번,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쪽 사고 중심 쪽으로는 좀 가깝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이쪽 그 머리 사고 중심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고형의 머리를 좀 쓸 수도 있어요. 8번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8번형이 이쪽 가슴 쪽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특히. 8번, 9번, 1번, 8번, 9번은 특히 관계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번, 3번, 4번들이 어떻게 해요? 8번, 9번 이런 성격 유형이 있는 사람들을 본인이 좀 다가서서 참 친절하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다가가야 돼. 오히려. 다가가주면 좋아해요. 반대로 그래서 1번은 그래도 2번하고 이쪽하고 좀 어느 정도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 1번 유형이 관계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어요.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은 어떻게 보면 관계학이잖아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왕따가 되냐, 외톨이가 되고, 아이들 간에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아이들은 친구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형 중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머리 중심에서도 보면은 특히나 이 6번 같은 경우가 예, 잘못하면은 관계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행동도 잘 안 하고 굉장히 그 안전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6번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이 본인이 한번 가만히 한번 나를 내면을 한번 깊숙이 때로는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렵구나.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요. 살다가 만약에 정 자기하고 안 맞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분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일정 부분을 좀 내려놓는 것.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정말 내가 힘들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정 부분은 내려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음,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만 해줘도 그래도 예, 그러면 그런 미움 분노의 감정이 조금은 더 사그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뭐 예, 내가 막 억지로 다가가서 막 예? 잘하려고 무척 해도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가까운 우리가 특히 남편이나 우리 자식 가족 간에는 특히 더해요. 왜 상처를 받잖아요. 먼 사람들은 안 만나면 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데 정말 힘들으면 그건 너무 살면서 그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다르다고 그냥 판단 내리고, 아, 저 사람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불건강한 상태에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그 나름대로 하시면 살면서 그렇게 어,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8번, 9번, 1번 다른 분들이 성격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뭐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놔 주시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문지은님 같은 경우 7번으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최근 상담에서 3번이라고 해서 오선배님은 6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1번으로 나왔다. 5년 전에 7번, 5년 전, 5년 전이면 나름대로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에 이제 7번의 그런 사고형의 머리 중심에 있다가 그것이 3번으로 3번 유형이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하기는, 왜 그럴까를 그걸 지금 여기서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그 검사 당시에 그 검사하는 방법, 또 검사, 그때 본인의 어떤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그 머리용이었던 분이 가슴용으로 갔다면 본인이 우선 내가 정말 머리 이용에, 그러니까 머리 중심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3번 이용의 가슴 중심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머리 중심의 어떤 그 사고형의 생각을 하며 사는지 이 힘의 그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 쪽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생활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만 되면 내가 진짜 7번 유형인지 3번 유형인지는 오히려 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7번, 3번으로 바뀐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가슴 중심의 그런 그 관계 중심형의 가슴 중심으로 갔는지 이미지를 중시하고 3번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뭔가 하면 이 에너지가 이 3번 유형이 굉장히 그 성취하는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이분들은 실패를 용납을 못해요.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포로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도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나는 실패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를 기만할 수도 있다고요. 3번 유형 같은 경우. 7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느 한 곳에 몰두하면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제할 줄 모르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기쁜 일이고 내가 여기에 딱 하면은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은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유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랬을 때 본인이 어, 어디에 해당될까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자꾸 관찰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이벤트가 있었다 하면 예.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 둘을 아, 그 연년생을 사이에, 낳았던 그 아, 사이에 이제 그러셨구나. 결혼하고
아기 둘을 이제 낳았던 이벤트가 있었고, 아, 그리고 그리고 3번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는 어떤 사회적 성취나 음, 어쨌든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떤 그렇다 할 성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죠. 모든 아, 3번이 다 성취가 있는 건가? 3번, 성취가 없는 3번도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니, 이제,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음, 음, 3번이라고 해서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음, 3번 유형들이 만약에 이제 그 조금 그, 뭐랄까, 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부분에서 그냥 꼭 그냥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때는 조금 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그걸 또 못 견디는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할 때와 불건강할 때의 차이가 굉장히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같은 3번이라도. 음, 예. 그러니까 3번이라도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장점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음. 드렸고, 예. 만약에 그것이 기운이 떨어지고 다운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아까 그리고 여기 저도 이제 공부를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네. 3번을 읽으면 3번에 맞춰지는 것 같고 7번을 읽으면 7번에도 제 인생이 아,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아, 가지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더 좀 더 무의식적인 면을 더 봐야 되지 않나. 이제 표면적 행동은 네. 좀 3번적인 면과 7번적인 면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조금 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게 이제 본인이 혼동스러운 거죠. 지금 네네네. 현재 내가 진짜 이게 3번 유형인지 정말 음, 7번 유형을 쓰는 건지 예. 네네. 그 지금 가장 이럴 때 필요한 게 우리 지은님 같은 경우는 음, 다시 한번 가만히 본인이 내가 음, 어떨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무의식으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에너지가 글로 쏠려버려요. 자기도 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서 음. 그런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 흘러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근데 남이,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게, 예, 이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만약에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음, 그러면 그걸 잊기 위해서 정말 7번적인 행동, 뭐 나이트를 간다든지, 예, 아예 뭐 다른 친구랑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어, 막 놀러를 나간다든지, 되게 이런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가 7번이라고 이제 확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회피적인 행동. 예, 예, 예. 그리고 어떤 수집적인 면. 뭐 음,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 이런 거, 음, 옷, 음, 커서는 옷, 화장품 뭐 이런 음, 거에 대한 수집적인 면이 되게 음, 많았어요. 음. 그 집에 막 쟁여놓기 뭐 이런 거. 어, 그러면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그 검사지 그걸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사고형 중심의 그 점수 토탈과 이쪽 음, 2, 3, 4번 중심 그 점수 토탈이 어디가 더 많았어요? 혹시? 그건 한번 찾아볼게요. 그건 그러면 제가 아예 네. 감정형이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는 아, 아예 그걸 보지를 않았거든요. 감정 쪽은.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점수를 네네. 한번 어느 네. 쪽 점수가 더 많은지 2, 3, 4번을 토탈 내고 음, 5, 6, 7번을 한번 합쳐봐요. 네네. 그렇게도 하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산나님 같은 경우는 지금 6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1번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6번은 머리 유형이잖아요. 머리 유형인데, 예,
1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럼 머리 6번이 일본 아마 이분 그러니까 똑같이 오사나님도 한번 그러면 지금처럼 머리 이용과 장이을 한번 점수를 한번 일단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유형이 더 많은지 장 유형이 많은지 머리 유형을 합산을 해보세요. 세 가지를 서로 따로따로 해서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실은 그래서 예, 우리가 전에 했던 거랑 이번에 다시 또 해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들은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처음에 내가 어떤 형이 나왔든지 그 중심을 에너지가 그쪽을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쓴다는 이것은 사실은 에, 그렇게 우리 에너지가 이렇게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한쪽으로 분명히 되게 쓰게 돼 있어요. 쓰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하면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해보면 저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중심에 그 7번 유형이 강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2000, 에, 2005년도, 2005년도에 그러니까 2003, 4년, 5년도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7번 유형이 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그게 충분히 7번 유형으로 갔었고 저 같은 경우 요새 근래 이렇게 해보면 1번 유형이 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젊었을 때 참 7번 유형을 많이 썼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난 7번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동안을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많은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다가 요 근자에 이제 그 해봤을 때 1번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근데 에너지를 그럼 에너지 쓰는 거를 1번형 장형을 많이 쓰는가 지금 머리형을 쓰는가 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쓰는 것은 예, 힘의 중심에서는 장형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는 깊숙이 내가 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7번 유형의 이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쓴다는 거죠, 저는. 쓰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아요. 아, 내가 1번 유형이 많이 나왔지만 7번 유형의 그 에너지 떨어질 때 이쪽을 쓰는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쓰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뭐가 내 유형이냐? 이거를 나중에 가면은 별로 따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내가 1번 유형이다에 집착하지 않고 7번 유형이다에 집착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조금은 알아가고 살아가니까 그 유형은 나중에는 다 그것 자체가 포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규정 짓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처음에 우리가 성격을 공부하면서 차분하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둥글둥글해지고 원만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힘을 내가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내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있어요. 화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에 보면. 화를 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는 경우도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화를 내면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를 낼 때는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못 쓰면 그게 쌓여요. 왜? 그러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무 때나 화를 내면 그거는 참 무분별한 사람이 되고 참 안 좋게 생각이 되지만, 정말로 화를 내야 될 때, 이것은 내야 되는 화를 못 내면 그건 정말로 더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는 내가 갖다 써야 돼요. 쓸 때는. 그걸 못 쓰면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균형되지 않게 사는 거라.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저는 7번 유형이었지만 1번은 지금 1번 쪽으로 가 있는 것은, 현재의 나의 상태가 7번 유형에서 어떻게 보면 뭐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음. 그래서 1번 유형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봐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성격에 관한 하는 정말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요? 예,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신출귀몰하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이 성격도 참 건강할 때와 불건강할 때, 보통일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날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느 날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날개까지 가면요, 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져요, 더. 예를 들어서 지금 8번이 9번의 날개를 쓰느냐 7번의 날개를 쓰느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뭐 9번 유형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9번 유형이 꼭 검사 특성상 9번이 높게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통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검증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연구의 모임 자체가 그거예요.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의 성격들을 우리가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가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오늘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관계하기에서는 어땠는지, 또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성취, 나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 또 내가 힘은 어떻게 쓰고,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또 잘한 점은 뭔지, 그랬을 때 본인들이 한 번쯤은 자가진단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하는 것들, 성격은, 그래서
갖고 있는 애니어그램 관련된 책들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책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내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또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의 성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 다 달라요. 같은 뱃속에서 난 아이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다 다르니까 음, 예를 들어 큰애하고 작은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 굉장히 다르기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자식이 둘이지만 하나 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딸은 3번 유형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달라요. 예, 가까운 가족들을 이렇게 한번 잘 관찰을 해봐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른 것보다도 왜? 내가 잘 옆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다르니까. 아, 이렇게 다르구나. 네? 예.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잘 한번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격 유형이 어떤지를 한번 검사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한번 그냥 지켜만 봐와요. 그러면 아, 제가 몇 번 이은 거구나. 막 굳이 뭐 그 친구한테 뭐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서만 아, 이렇구나. 그래서 꾸준히 한번 그렇게 말하는 그냥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유형별로 다 달라요. 그냥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유형마다 달라요. 시간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 특히나 그 유형별로 좋아하는 말, 내가 자주 쓰는 말, 그런 것들이 단어 이런 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에,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2, 3, 4번을 하면서 이제 곁들여서 제가 이제 시간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2번, 3번, 4번을 중심으로 하고 어, 각 유형별로 시간은 어떤 시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유형별로 다른지 그런 정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볼 거예요. 또 뭐 특별하게 오늘 아침 또 궁금한 게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